초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세력 확장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간밤에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집중 호우까지 겹치며 올여름 장마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장마의 원인을 정희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밤 강원 영동은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강릉의 최저기온은 30.1도,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였습니다. 6월에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인은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에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 달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한 것도 장마철 날씨로는 이례적입니다. 설악산에서 초속 37.7m, 인천 옹진군 초속 27.2m,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남쪽으로는 매우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장마전선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 경도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중부지방에 나흘째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산발적으로 호우가 이어지는 것도 최근 장마철 날씨에서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상한 장마를 만든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다음 주부터 예년과 흡사한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장마 초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세력 확장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는 지금도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차례로 연결해서 폭우와 피해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임성재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먼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는 어디죠? 네,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통해서도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먼저 양동훈 기자, 서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보시면 왼쪽으로는 교량이 끊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승용차가 한 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교량이 끊어지면서 빠졌던 승용차를 바로 방금 전에 견인 차량이 와서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 차량에 타고 다리를 건너려던 시민들이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결국 차는 빠졌습니다. 이 다리 주변 곳곳에서 물이 헤집고 간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둑이 무너지면서 논에 흙탕물이 들어온 모습도 있었고 물에 잠겨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린 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서산시에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2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늦은 밤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 50분쯤 영화관 건물에서 시민 5명을 구조하고 오늘 새벽에는 운산면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포함해 밤새 시민 22명이 불어난 비에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에 흙이 쏟아지거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채 고립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곳 서산뿐 아니라 당진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 아산, 예산 등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아산에서는 국도가 물에 잠겨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하면 예산에서는 쏟아지는 비에 하수구가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임성재 기자가 나가 있는 한강 상류 팔당댐은 수문을 밤새 열었고 초당 수천 톤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 기자, 그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곳 팔당댐은 거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댐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모인 물이 폭포처럼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15개 수문 가운데 9개를 현재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유입되는 물의 양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이 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팔당댐은 발전 방류를 포함해 초당 7,000톤 수준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춘천댐, 청평댐 등도 방류를 늘리면서 이 팔당댐에 모이는 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팔당댐은 새벽 5시 반 초당 2,900톤 정도의 물을 내보냈는데 현재 2배 이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당댐의 계획 홍수위인 27m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계속 24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한강 홍수 조절을 위한 핵심 시설로 초당 4,0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면 이 서울 잠수교는 통제 검토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한강 잠수교 수위는 오전 9시 반 기준 6.2m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수위가 5.5m로 올라가면 보행자 통행이, 6.2m까지 올라가면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지역엔 1시간에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누적 강수량 100mm 이상, 화성, 서신, 용인, 처인 등은 22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수원은 수문 방류로 하천 주변 시설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도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해야 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입니다. 서울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들 침수되면서 통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고 오늘 종일 아마 교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9시 넘어서도 지금 출근 행렬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잠수교도 지금 통제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원릉나들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통행 금지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원릉교 앞인데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부간선도로에서 가장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해당 구간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관들이 진입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폭우로 인해 중랑천물이 불어나 도로가 침수된 탓에 전 구간이 통제된 겁니다. 업무를 시작할 오전 9시가 훌쩍 지난 상황이지만 도로는 아직 출근하지 못한 차량들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강한 비로 이곳 말고도 서울 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순환로는 8시 반쯤부터 마장램프에서 성수방향도로가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과 성산대교 양화대교 구간의 일부 물이 고여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철산교 부근 서울 서부간선도로 진입램프와 양재철로 증산교 하부도로 역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수위는 2단계로 격상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반으로 늘렸고 퇴근의 경우에도 저녁 8시까지였던 걸 8시 반으로 각각 30분씩 늘렸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상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출퇴근 전에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간선도로 원릉나들목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장맛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영서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폭우 속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현재 서울 대곡교와 남양주 진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예고되면서 하천 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하천 주변의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붉은색의 비구름이 분포한 경기도 안산과 수원에는 시간당 45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는 288.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경기도 용인과 하정에도 2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충청에 50에서 15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이천과 과천 등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장마철인데 강릉에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올여름 장마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장마의 원인을 정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밤 강원 영동은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강릉의 최저기온은 30.1도,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였습니다. 6월에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인은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에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 달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한 것도 장마철 날씨로는 이례적입니다. 설악산에서 초속 37.7m, 인천 옹진군 초속 27.2m,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남쪽으로 매우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장마전선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 변동도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중부지방에 나흘째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산발적으로 호우가 이어지는 것도 최근 장마철 날씨에서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상한 장마를 만든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다음 주부터 예년과 흡사한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장마 초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세력 확장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는 지금도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차례로 연결해서 폭우와 피해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임성재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먼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는 어디죠? 네,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통해서도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먼저 양동훈 기자, 서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보시면 왼쪽으로는 교량이 끊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승용차가 한 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교량이 끊어지면서 빠졌던 승용차를 바로 방금 전에 견인 차량이 와서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 차량에 타고 다리를 건너려던 시민들이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결국 차는 빠졌습니다. 이 다리 주변 곳곳에서 물이 헤집고 간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둑이 무너지면서 논에 흙탕물이 들어온 모습도 있었고 물에 잠겨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린 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서산시에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2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늦은 밤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 50분쯤 영화관 건물에서 시민 5명을 구조하고 오늘 새벽에는 운산면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포함해 밤새 시민 22명이 불어난 비에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에 흙이 쏟아지거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채 고립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곳 서산뿐 아니라 당진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 아산, 예산 등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아산에서는 국도가 물에 잠겨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하면 예산에서는 쏟아지는 비에 하수구가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임성재 기자가 나가 있는 한강 상류 팔당댐은 수문을 밤새 열었고 초당 수천 톤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 기자, 그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곳 팔당댐은 거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댐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모인 물이 폭포처럼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15개 수문 가운데 9개를 현재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유입되는 물의 양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이 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팔당댐은 발전 방류를 포함해 초당 7,000톤 수준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춘천댐, 청평댐 등도 방류를 늘리면서 이 팔당댐에 모이는 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팔당댐은 새벽 5시 반 초당 2,900톤 정도의 물을 내보냈는데 현재 2배 이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당댐의 계획 홍수위인 27m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계속 24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한강 홍수 조절을 위한 핵심 시설로 초당 4,0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면 이 서울 잠수교는 통제 검토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한강 잠수교 수위는 오전 9시 반 기준 6.2m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수위가 5.5m로 올라가면 보행자 통행이, 6.2m까지 올라가면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지역엔 1시간에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누적 강수량 100mm 이상, 화성, 서신, 용인, 처인 등은 22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수원은 수문 방류로 하천 주변 시설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도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해야 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입니다. 서울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들 침수되면서 통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고 오늘 종일 아마 교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9시 넘어서도 지금 출근 행렬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잠수교도 지금 통제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원릉나들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통행 금지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원릉교 앞인데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부간선도로에서 가장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해당 구간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관들이 진입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폭우로 인해 중랑천물이 불어나 도로가 침수된 탓에 전 구간이 통제된 겁니다. 업무를 시작할 오전 9시가 훌쩍 지난 상황이지만 도로는 아직 출근하지 못한 차량들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강한 비로 이곳 말고도 서울 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는 8시 반쯤부터 마장램프에서 성수방향도로가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과 성산대교 양화대교 구간의 일부 물이 고여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철산교 부근 서울 서부간선도로 진입램프와 양재철로 증산교 하부도로 역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수위는 2단계로 격상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반으로 늘렸고 퇴근의 경우에도 저녁 8시까지였던 걸 8시 반으로 각각 30분씩 늘렸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상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출퇴근 전에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간선도로 원릉나들목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장맛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영서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폭우 속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현재 서울 대곡교와 남양주 진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예고되면서 하천 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하천 주변의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붉은색의 비구름이 분포한 경기도 안산과 수원에는 시간당 45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는 288.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경기도 용인과 하정에도 2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충청에 50에서 15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이천과 과천 등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장마철인데 강릉에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올여름 장마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장마의 원인을 정희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밤 강원 영동은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강릉의 최저기온은 30.1도,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였습니다. 6월에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인은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에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 달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한 것도 장마철 날씨로는 이례적입니다. 설악산에서 초속 37.7m, 인천 옹진군 초속 27.2m,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남쪽으로는 매우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장마전선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 변동도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중부지방에 나흘째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산발적으로 호우가 이어지는 것도 최근 장마철 날씨에서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상한 장마를 만든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다음 주부터 예년과 흡사한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장마 초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세력 확장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는 지금도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차례로 연결해서 폭우와 피해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임성재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먼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는 어디죠? 네,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통해서도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먼저 양동훈 기자, 서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보시면 왼쪽으로는 교량이 끊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승용차가 한 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교량이 끊어지면서 빠졌던 승용차를 바로 방금 전에 견인 차량이 와서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 차량에 타고 다리를 건너려던 시민들이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결국 차는 빠졌습니다. 이 다리 주변 곳곳에서 물이 헤집고 간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둑이 무너지면서 논에 흙탕물이 들어온 모습도 있었고 물에 잠겨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린 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서산시에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2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늦은 밤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 50분쯤 영화관 건물에서 시민 5명을 구조하고 오늘 새벽에는 운산면에 있는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포함해 밤새 시민 22명이 불어난 비에 고립됐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에 흙이 쏟아지거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채 고립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곳 서산뿐 아니라 당진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 아산, 예산 등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아산에서는 국도가 물에 잠겨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하면 예산에서는 쏟아지는 비에 하수구가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임성재 기자가 나가 있는 한강 상류 팔당댐은 수문을 밤새 열었고 초당 수천 톤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 그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이곳 팔당댐은 거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댐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모인 물이 폭포처럼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15개 수문 가운데 9개를 현재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유입되는 물의 양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이 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팔당댐은 발전 방류를 포함해 초당 7,000톤 수준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춘천댐, 청평댐 등도 방류를 늘리면서 이 팔당댐에 모이는 물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팔당댐은 새벽 5시 반 초당 2,900톤 정도의 물을 내보냈는데 현재 2배 이상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팔당댐의 계획 홍수위인 27m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계속 24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한강 홍수 조절을 위한 핵심 시설로 초당 4,0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면 이 서울 잠수교는 통제 검토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한강 잠수교 수위는 오전 9시 반 기준 6.2m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수위가 5.5m로 올라가면 보행자 통행이, 6.2m까지 올라가면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 모두 통제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지역엔 1시간에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밤사이 누적 강수량 100mm 이상, 화성, 서신, 용인, 처인 등은 22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수원은 수문 방류로 하천 주변 시설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도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해야 하고 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새로운 상황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입니다. 서울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들 침수되면서 통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고 오늘 종일 아마 교통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9시 넘어서도 지금 출근 행렬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잠수교도 지금 통제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원릉나들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동부간선도로도 지금 통행 금지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원릉교 앞인데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부간선도로에서 가장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해당 구간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관들이 진입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폭우로 인해 중랑천물이 불어나 도로가 침수된 탓에 전 구간이 통제된 겁니다. 업무를 시작할 오전 9시가 훌쩍 지난 상황이지만 도로는 아직 출근하지 못한 차량들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강한 비로 이곳 말고도 서울 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순환로는 8시 반쯤부터 마장램프에서 성수방향도로가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과 성산대교 양화대교 구간의 일부 물이 고여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철산교 부근 서울 서부간선도로 진입램프와 양재철로 증산교 하부도로 역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수위는 2단계로 격상돼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9시 반으로 늘렸고 퇴근의 경우에도 저녁 8시까지였던 걸 8시 반으로 각각 30분씩 늘렸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 통제 상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출퇴근 전에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간선도로 원릉나들목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장맛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영서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폭우 속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현재 서울 대곡교와 남양주 진관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예고되면서 하천 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하천 주변의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붉은색의 비구름이 분포한 경기도 안산과 수원에는 시간당 45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는 288.3mm의 폭우가 쏟아졌고 경기도 용인과 하정에도 2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충청에 50에서 150mm,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이천과 과천 등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시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장마철인데 강릉에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올여름 장마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장마의 원인을 정희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밤 강원 영동은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강릉의 최저기온은 30.1도,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였습니다. 6월에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인은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에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 달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한 것도 장마철 날씨로는 이례적입니다. 설악산에서 초속 37.7m, 인천 옹진군 초속 27.2m,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남쪽으로 매우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장마전선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 변동도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중부지방에 나흘째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산발적으로 호우가 이어지는 것도 최근 장마철 날씨에서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상한 장마를 만든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다음 주부터 예년과 흡사한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장마 초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세력 확장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는 지금도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차례로 연결해서 폭우와 피해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임성재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먼저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충남 서산시 울산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는 어디죠? 네,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통해서도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먼저 양동훈 기자, 서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하천입니다. 보시면 왼쪽으로는 교량이 끊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승용차가 한 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교량이 끊어지면서 빠졌던 승용차를 바로 방금 전에 견인 차량이 와서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 차량에 타고 다리를 건너려던 시민들이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결국 차는 빠졌습니다. 이 다리 주변 곳곳에서 물이 헤집고 가는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둑이 무너지면서 논에 흙탕물이 들어온